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때는 20년 전인 2002년 5월 1일 오전 10시 20분. 전남 여수에서 출발해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새마을 162호 열차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KTX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 새마을호는 명실상부 특급 열차로 통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꿈의 속도라고 불리는 시속 150km에 넓은 좌석, 게다가 유명 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까지 있었으니까 국내의 많은 여행객들이 한 번쯤 타보고 싶어하는 열차 중 하나였죠. 문제의 2002년 5월 1일, 그날 역시 새마을호는 많은 승객을 싣고 철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수역을 출발한 지 26분이 지난 오전 10시 46분. 갑자기 열차가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철로에 멈춰섭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80대 여성 E씨가 미처 기차가 들어오는 걸 모른 채 그대로 열차에 치인 건데요.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사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즉각 다른 기관사와 교체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게 열차는 비극적인 사건을 일단락하고 잠시의 정비 끝에 다시 철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첫 사고가 난 지 2시간 13분 후인 오후 1시 4분. 열차는 전북 완주군 삼내역 쪽에서 교량 하나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침 이곳을 지나던 80대 여성 강씨가 열차에 또 부딪혔고요. 현장에서 즉사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운행 2시간 남짓 만에 무려 2건의 사고. 2분의 노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관사도 승객도 놀랬지만 일단 사고를 수습한 후에 새마을호는 가장 가까운 익산역에 정차를 했고요. 또다시 기관사를 교체한 후 다시 달리게 되죠. 이때 뭔가 이상함을 느낀 몇 명의 승객들은 불길하다면서 하차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다 마무리하고 기차는 다시 서울역을 향해 운행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후 1시 39분, 두 번째 사고가 난 지 약 35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익산시 함여읍 용성 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90대 남성 구씨가 열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 숨집니다. 같은 열차요. 여러분, 저 지금 괴담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여수에서 지금 출발을 해서 익산까지 기차가 움직인 거리가 약 210km 정도였다고 해요. 그동안 무려 3명의 노인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같은 열차에 치인 상황. 이 세 번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승객들도 다 넋이 나가서 어떤 항의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한 명의 기관사가 이 모든 사고의 중심에 있다면 분명 부주의했거나 혹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고가 날 때마다 기관사는 교체되었습니다. 철도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철도 역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철도 역사에 이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물론 건널목이나 철길 횡단 사고로 목숨을 잃는 피해가 종종 있긴 한데요. 이렇게 단일 구간에서 한 열차가 3번의 사망 사건을 낸 건 정말 역사상 처음이었죠. 그럼 혹시 이 열차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도착한 162호 열차는 즉각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오류도 발견되지 않아요. 한편 철도청은 기차의 위령제까지 지내게 되죠. 이후에 162호 열차는요, 한동안 운행이 중단됩니다. 아무래도 다시 달리는 게 좀 꺼림칙했던 건데요. 결국에 이 사고는요, 시간이 지나 기차의 결함이 아닌 그저 비극적인 우연의 일치였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숨진 각 피해자분들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피해자, 여수시 인근에서 숨진 80대 할머니는요,
사고 당시 친구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던 그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는 경보음이 울리는 상황에서도 지팡이를 집은 채 건널목에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열차가 오는 와중에 철로를 막 급하게 건너셨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두 번째로는 교량 위에서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철길 건너편에 있는 과수원 주인이었는데 마침 전날 비가 와서 도로가 잠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철길을 가로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과수원 바로 옆에 폭이 짧고 건너기 쉬운 또 다른 철길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굳이 교량 위를 걷다가 이 참변을 당했던 겁니다. 세 번째 사망자 상황은 좀 더 미스테리합니다. 90대 노인이던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요. 이미 열차가 진입하던 중이라서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왔죠. 그런데 노인이 굳이 그 틈새를 통해서 철로에 진입한 겁니다. 근데 때마침 또 이 광경을 본 안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뛰어가서 그를 막아섰지만 그가 말을 못 들으신 건지 하여간 열차가 오는 곳으로 자전거를 모시고 결국 사고를 당하시게 되죠. 이렇듯 세 분의 피해자는 마치 죽음으로 이끌리듯 열차 사고를 맞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모든 원인이 불현듯 새마을호 열차로 쏠리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거 혹시 귀신 씌인 열차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죠. 또 다른 음모론이 있는데요. 이 열차의 운행번호가 16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앞에서 전체 열차를 이끌고 있는 기관차 번호는 7408호예요. 1과 6, 2를 더하면 9, 역시 7과 4, 0, 8을 다 더하면 19. 그래서 9수가 들린 불길한 기차다라는 괴담이 떠들기도 하죠. 여기에 살까지 붙여져서 저승사자가 시간이 없다 보니 기차를 이용해 운명이 다한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렇게 한국 최초 귀신 열차로 불린 162호 열차는 역사 속에서 비극과 괴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 이후에 7408호 디젤 기관차는 다시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만약 이걸 모르고 탔다면 좀 오싹할 것 같죠. 여러분, 이렇듯 전 세계에는 열차와 기차역을 둘러싼 실제 사건 그리고 괴담들이 존재합니다. 한국만의 일이 아니죠. 인도의 10대 유령 기차역이라고 불리는 베군 코도르역. 여긴 서쪽 벵갈 지역에 있는데요. 1960년대 초에 여기에 살던 여성 부족장이 땅을 기부한 후에 역이 만들어집니다. 당시에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던 차에 기차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민들에겐 엄청난 편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1967년 난관에 봉착합니다. 여기에서 일하던 역장이 늦은 밤에 철로에서 정체 모를 여성을 목격했기 때문인데 이 여성이 인도의 전통 의상, 하얀색 전통 의상을 입고 철로에서 미친 듯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뭐 잘못 본 건가? 다음날 역장은 이 기괴한 목격담을 철도회사에 알리게 돼요. 하지만 묵살당하죠. 터무니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얼마 후에 그 여성 귀신을 목격했다고 말한 역장과 그의 일가족이 모두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도는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미신에 예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아예 이 역을 이용하길 꺼려했고, 심지어 기관사마저도 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죠. 결국 이곳은 찾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잠정 폐쇄됩니다. 그런데 사건으로부터 42년이 지난 2009년 8월,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역이 다시 재개장하게 되는데요. 하루 10대 정도의 열차가 지나가면서 운영이 시작되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불신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 이곳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역을 지나는 마지막 열차는 오후 5시 45분. 꽤 이르죠. 역사 안에 가보면 귀신을 쫓기 위한 다양한 힌두 신들의 사진이 붙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도에 있는 미스테리 유튜버들이 참 많이 다루는 곳이기도 해요. 또한 여전히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늦은 밤 철로 위에서 흰 옷을 입고 서성이는 의문의 여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이곳은 가장 불길한 역이라는 오명으로 남게 되죠. 한편 또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샌 안토니오에 있는 한 철로, 여기엔 오싹하면서도 슬픈 괴담이 전해지는데요. 때는 1940년, 폭우가 쏟아지던 아침에 아이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철로 앞에서 속도를 낮춥니다. 열차가 곧 진입한다는 이 사이렌이 울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 후에 스쿨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어쩐 일인지 버스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버스는 그냥 미끄러지듯 선로에 진입을 해버렸고 다가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한 채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죠. 안에는 많은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총 10명의 어린이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날 브레이크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결국 밝혀지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역과 관련된 미스테리한 일이 시작된 건 약 30년이 지난 1970년대부터입니다. 멕시코를 출발해서 자동차로 로드트립을 하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우연히 이 샌안토니오 철로를 지나게 된 겁니다. 여기가 멕시코랑 가깝거든요. 마침 철로가 텅 비어 있어요. 주변의 풍경이 너무 멋져서 부부가 여기서 기념사진을 남기고자 했죠. 물론 과거에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차를 철로 위에 가까이 대고 주차를 한 순간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차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 느낌이 정말 뒤에서 아주 강한 힘이 밀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너무도 처음 겪는 어떤 초자연적인 상황에 부부가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차가 철로를 완전히 빠져나가게 된 후에야 멈춰 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넋이 나간 부부가 이내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생긴 건지 살펴보는데 흙먼지가 쌓인 이 트렁크에 여러 개의 작은 손들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 명이 마치 차를 민 것처럼요. 부부는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뒀는데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도대체 뭐였는지 캐내던 중에 그나마 추정할 수 있는 게 과거 철로에서 스쿨버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혹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아이들의 영혼이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철로 밖으로 차를 밀어낸 건 아닐까요? 이 사연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참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여길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험담이 쏟아졌죠. 이곳에 방문을 해서 철로 위에 차를 세워놨는데 저절로 트랙 밖으로 밀려난다라는 증언입니다. 앞서 부부가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심지어 철로 밖은 오르막길인데도 말도 안 되게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그 실제 장소인데 몇몇 사람들은 의문의 형체를 보기도 하고 또 멕시코 부부와 마찬가지로 차 뒤에서 수많은 낯선 손자국이 발견되기도 해요. 정말 어떤 존재가 거기에 있는 걸까요? 한편 이 사고 현장 주변에는 유독 신디수, 로라리처럼 사람 이름을 딴 도로 이름이 존재합니다. 이 역시 사망한 아이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 도시에서는 이 이름은 지역 개발자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다. 이거 샌안토니오 철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그 철로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건 그냥 착시 현상일 뿐이다. 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철로에서 계속 차가 밀려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보니 여전히 이 체험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죠. 이젠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열차. 이와 함께 유독 철로 위에서 많은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철로 위를 배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